부모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뱀을 탄 놈, 교활한 놈, 뱀을 탄 교활한 년, 여우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물고기 뭡니까? 진열 저기 수족관에 보면은 뻐끔뻐끔 되면서 감각, 감정 얘기 안 하고 다니죠.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삶의 인프라만 구축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뱅크를 갖다가 합쳤을 때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거기에 더 들어간 거 뭐 있습니까? 인포메이션. 세상의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은 다 넣겠지만은 여러분이 카오스 이론자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글로벌 스타이크 계획 파이어의 심판권이 임한 자에게는 그 사람의 5장 6보까지 사전의 8장까지 다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카오스 이론은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순수하면 선하면 됩니다. 곤못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 곤못을 쓰지 않으면 여기 0에서 생각만 하면은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제가 이거 많이 강연하던 겁니다. 2010년도에 2008년도에 중국의 그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올림픽공원에 와서 우리나라 전경도를 두들겨 팬 적이 있어요. 내가 중국에 저주를 내리리라. 바로 떨어졌습니다. 스탄성 지진 8만 9천 명 땅이 묻었어요. 2009년, 10년도가 11년도 그 일본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와서 도륙낸 거 제가 했습니다. 또 2010년도, 12년도에 북한 군인들이 탈영하는 거 제가 했습니다. 이북의 김정일이 죽인 거 제가 했습니다. 여기 그 지금 뭐 보세요. 어디 김영기 장관이 어디 계십니까? 예. 저분한테 어떤 얘기했습니까? 김대중이 노무현 일을 하나님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젊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인간 부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우리 김영주 장로님하고 우리 여기 신찬호 우리 쪽에 대공 한 16개월, 18년 6개월 하신 분인데 김대중이하고 노무현 일을 어떻게 죽인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중이하고 김대중이하고 노무현이가 합당하면 나를 전기톱으로 쓸어 죽이고 두 놈이 합당치 않으면 나 대신 그놈 두 놈 갖다가 급살맞아 죽이겠구만. 그러니까 우리 김영기 단장님이 두 놈 다 나를 급살맞아 죽이는 걸 날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김대중이야 노무현이를 택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김정일이 내가 죽여야겠어. 우리 김영기 단장님은 항상 평화입니다. 2년만 참아주십시오. 2년 뒤에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가 김정일이 하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인프라와 인포메이션과 삶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뱅크 인포메이션 인프라를 갖다가 여러분 모두와 같이 공존과 공유하다. 여러분, 자식이 똥을 싸갖고 손자가 똥을 싸갖고 다가오면 때리죠? 왜 때립니까? 더러운 똥을 갖고 오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닦아주고 나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다. 아까 아프지?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전 세계에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지구가 멸망당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삶의 저주가 임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삶의 파멸이 임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핍박과 멸시와 충대와 박제와 운명을감이 바닷가의 파도같이 분처마다 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자물쇠가 있듯이 전 세계에 자물쇠가 있듯이 자물쇠는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도 안 죽게끔 하고 부치병 걸린 사람도 안 걸리게끔 하고 사업 망한 거 망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카오스 이론의 능치적 능력이 딱 들어가면은
군처마다 지혜와 명찰과 총명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해서 저같이 2008년도부터 매년 태풍을 하나씩 소멸시켰더니 2013년도에는요 태풍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4.3 사건을 어떤 분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 보고 나서 제주도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주도에 어떤 것이 있느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와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박대와 모멸감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 거짓말했는가, 이간질했는가, 변명을 했는가, 콧못을 썼었는가, 무책임했는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삶의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32살 때까지는요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해요. 숨소리만 빼고 한번 망신 계속 당했습니다. 하도 망신을 나가고 나니까요 말 혓바닥 장난 안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안 하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 사람 똥만 더 더럽습니까? 새똥도 들어가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얀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은 자선선서 이 시간까지 몇천 년이 됐지 몇만 년 됐지 그거는 전부 학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관념적, 통념적 짓는 죄가 조상들로 부모들로 죄를 물려받아서 그걸 동일하게 합니다. 그걸 인해서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핍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방송 우리 지사장님을 또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업하다 수번을 망했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직업이 한 800가지, 600가지 됐습니다. 600가지 되니까는 상대방들 만나면 서로 별로 만나면 한참 힘들어.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결론. 우리 5.18 이제 지만원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5.18 사건을 우리나라 방송에서 절대 못한답니다. 칼 맞아 돼지기 때문에 못한대요. 우선 김창식 우리 지사장님 합시다 이거. 빨갱이도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좌파나 좌익이나 공산당도 생각만 바꾸면 우리 민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치병도요 걸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불치병 걸린 거 내가 저주받은 그 자리 살아납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 인프라고 다 있습니다. 삶의 저주를 받으면 치료돼요. 한 번, 두 번 해갖고 여기 가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성우들이 5.18 사건을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는 몇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이선이 맞는가 모르겠네. 이선이. 저 친구가 저는 59년 만에 만나면서 동생 삼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동생 삼아요. 저는. 그래서 저 동생이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점진적으로 풀어준다고. 저 동생이 동교태 갔다 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18 사건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몸에는요 40%가 전라도 피가 붙습니다. 뭐가 40%요? 전 유시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나를 내가 평가할 줄 알아야 내가 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 피해주는 거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하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들 얼마나 간이 많이 많겠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빨갱이도 사랑하자. 그러나 저주받을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고 남북이 영원함이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전라도 사람은 한국의 유태인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없으면요 전 세계 지배하는 거 조금 힘듭니다. 근데 거기 전라도 사람 중에도요
명품 전라도가 있으면 명품 전라도. 여러분 명품 전라도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죠? 명품 전라도들이 있더라. 너는 보통 사람들보다 명예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고 을을 중시하고 예의 범절을 하고 상강어린에 의해서 장유유에 의해서 하시는 거. 명품 전라도들이 야 저들 때문이라면 내가 빨갱이 전라도들의 모든 빨갱이들 저주려가 대식하고 근본적인 축복이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한번 바쳐서 남북한이 아니 영원함이 하나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이 있어요. 도하는 줄전정 뺏기잖아요. 도하는 줄전정 이용당하잖아요. 줄전정 뺏기잖아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서 전기 모다같이 암만 친해도 나한테 예의 안 지키고 편법을 쓰고 그날로 아프시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32살 전에 내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적은 죄 때문에 큰 걸 뺏긴다는 걸 몰랐을 때까지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 높은 저 넓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풍 왔다가 다 죽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태풍을 다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태풍을 다 소멸시키면은 산과 들과 개천과 바다와 대울이 다 썩게끔 되어 있어요. 다 썩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멈춰야겠다. 이러다가 한 번씩만 태풍을 소멸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는요, 태풍을 멈추면 예수라고 그래요. 또 불교의 기독교의 목사들 잘 못 따라옵니다. 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발휘해주면 3일 안에 예지력이 임하고 30일 안에 죽은 자와 얘기할 수가 있고 살인자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뇌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사상과 지식과 학식과 경험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삶은 모래시계입니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이 한 몸을 여러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조건 없이 오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지혜가 원한다면 지혜가 임하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강제로 절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중국 경제 2008년도부터 무차별 들어오고 되니까 이번에 암흑의 미주 재단 총재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럽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 워싱턴 방송 지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이번에 미국 경제가 골이 깊어질 것이다. 우리 미국 워싱턴 방송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국민들이나 국회에 가서 한국의 엘로인 목사 최정문을 만나면은 미국 경제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봤습니다.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경제 살리는 거요? 밥 먹어도 살립니다. 우리 여기 김창식 우리 지사장도 계시고 우리 해인 대사님도 계시고 와서 밥 먹으면서 생각만 하면 나갑니다. 생각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래 오늘도 막 막아놓은 것이 기회주의자들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왜? 벌건대낮에 오느냐. 나가서 요가다 가면 5만 원, 10만 원. 여기 왜 와서 시간을 좀 치느냐. 그러지 말아 오지 말아서 강제로 분방 세워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저를 보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추천한 분은 99.99%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가 있고 정도와 원칙을 지키고 상강어른에 의해서 장유유에 의해서 유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정신연력을 50억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데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바닷속에 갔다가 보니까 제가 가면 조그만 사무실 두 군데 수족관이 있어요. 그걸 봅니다. 야, 새우는 때려 죽이고 자선 만대에 가도 새우 새끼고, 고래 새끼는 자선 만대에 가도 고래 새끼고, 또 밀림에 가면은 자선 만대에 가도 토끼 새끼고 호랑이 새끼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우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도 겸손하게 순정하게 나가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경선이 되고 선주가 되고 고래 고기를 팔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합니다. 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는 죽어나 살아 자손만대 토끼지만 토끼 같은 지식을 가진 자는 전 세계 신면박식하게 카오스 이론으로 초와 초 사이에 에너지를 축출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능력이 들어간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또 직업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해보세요. 우리 여기 수석 총대장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일하면요, 황당하신 거 많이 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직업이 있는데 어떤 걸 못하겠습니까? 부가가치 없어서 안 할 겁니다. 부가가치가. 직업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되니까. 또 대학 교수가 지게질 필요 있습니까? 남들 100원 주면, 10,000원 주면, 12,000원만 주면요, 힘들 때라도 내 공사 좀 있어 그러면 놀다가도 뛰어나오게끔 됐습니다. 놀다가도 뛰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카오스 이론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열쇠 같은 것이다. 또 삶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뱅크, 인프라 구축, 인포메이션 구축 딱 하면은 삶의 필요합니다. 이 능력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것을 첨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가지 김정일 집단에게 귀신을 막 넣습니다. 계속 넣어요. 귀신 막는다고 자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세무서 세금 내란 말 안 하더라고요. 계속 넣으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김정일이 집단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길 바닥 가면 길 바깥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그 강아지, 아까도 보였을 거예요. 강아지, 개가 미쳤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잡아 도륙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북에 김정일이 미쳐서 도륙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빨갱이 좌파도 미쳐서 도륙나게끔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 자본주의 원리로 강제로 절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또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대사님 계시고 신부님들 계시면 말씀드리지만 이 카오스 이론은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묘막측은요, 신묘막측은 신혼부부가 애를 출산하는 과정이 신묘막측. 어떤 사람이 신묘막측이 뭐예요? 뭐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텔레비나 냉장고나 탔잖아, 컴퓨터나 그걸 만들 때 되면 부품 공장에서 간다더라 조립을 하죠. 그러면 여러 번